A tiger has escaped from its enclosure. Please evacuate the zoo immediately and proceed to the nearest exit. Once again, a tiger has escaped from its enclosure. All personnel and guests must leave the premises. 2007년 12월 25일 폐장 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 관람객들이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 동물원 전역에 섬뜩한 외침이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성탄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방문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고 직원들은 긴급 무전을 주고받으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동물의 왕이라 불리던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가 우리를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이름은 타티아나. 곧이어 타티아나의 시선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울타리라는 인간과 맹수 사이의 얇디 얇은 경계가 무너져 내린 순간 더 이상 동물원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피로 물든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타티아나는 2003년 덴버 동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물원에서 태어난 호랑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냥감을 쓰러뜨리며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던 호랑이는 먹이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고깃덩이를 받아먹어야 했고, 숲속 설원을 거침없이 달리던 호랑이는 정해진 공간에서 의미 없이 몇 걸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티아나는 암컷 호랑이였기 때문에 관상용과 더불어 번식용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자연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타티아나의 삶은 인간이 철저하게 계획한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밟을 수 있는 땅은 딱딱한 콘크리트와 거칠게 다져진 흙바닥이 전부였고, 그녀가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똑같은 풍경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힘과 날카로운 송곳니, 자연이 준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힘을 사용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 타티아나를 바라보는 사육사들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철장 너머의 호랑이는 위협적인 맹수가 아닌 우리에 갇혀 영원히 인간을 해칠 수 없는 존재로 남길 바랬으니까요. 타티아나도 인간이 원하는 순종적인 호랑이로 학습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학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행동 양식이나 충동, 본능. 본능이란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발휘해야 하는 힘이자 생존을 증명하는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벽을 세우고 쇠창살을 걸어도 본능은 사라지지 않고 고여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고여있던 본능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나와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본능은 타티아나가 3살이 되고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2006년 12월 22일 사육사는 평소처럼 타티아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철장과 거리가 가까웠지만 아무런 상관없었습니다. 타티아나는 말 그대로 길들여진 호랑이였고, 지난 3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본능은 원래 아무런 경고도 예고도 없이 나타납니다. 타티아나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재빠르게 앞발을 뻗어 사육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사육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타티아나의 발톱은 그의 팔을 낚아채 당겨버렸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벌어진 짧은 거리였지만 타티아나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곧이어 울려 퍼진 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사육사의 절규였습니다. 타티아나는 이빨로 팔을 물어뜯었고 사육사의 피부와 근육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를 휘두르며 타티아나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육사는 팔이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간 채 가까스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피부 이식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사육사의 이런 부상에도 타티아나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의 관리 부주의와 안전보수 미흡을 원인으로 결론이 지어졌고 철장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때부터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인간이 믿는 벽과 철창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자신이 인간을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는지. 이후 사육장 철장을 보수하면서 사육사들의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었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타티아나가 살고 있던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동물원 협회가 권장하는 우리 높이 기준은 최소 4.9m였지만 타티아나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 높이는 약 3.8m, 안전기준보다 무려 1m 이상 낮았던 셈이었죠.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동물원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타티아나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과 시끄러운 소리, 카메라 플래시와 웃음소리는 타티아나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물원 폐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경 3명의 소년이 타티아나의 우리 앞에 섰습니다. 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구경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장난기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우리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니 심지어 작은 돌멩이와 솔방울을 집어 우리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안으로만 들어가던 돌멩이가 점점 타티아나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소년들은 누가 더 가까이 던질 수 있는지 경쟁하듯 시합까지 벌였습니다.
타티아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인간을 해칠 수 없다고 믿던 공허한 시선이 아니라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된 맹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타티아나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소년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호랑이라도 우리를 뛰어넘지 못하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말이죠. 타티아나는 땅을 박차고 솟구쳤고 눈앞에 놓인 4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단순한 규칙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화롭던 동물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호랑이가 우리 밖에 나왔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은 곧 피로 증명되었습니다. 타티아나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지던 17살 소년을 덮쳤습니다. 무게 150kg이 넘는 맹수가 인간 위로 덮쳐졌습니다. 타티아나는 본능에 따라 소년의 목덜미를 물었고 소년의 비명은 잠시 울려 퍼지다 곧 끊겼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었고 주변 관람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눈앞에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소년들은 호랑이의 압도적인 힘을 실감하고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 소년의 죽음을 확인한 타티아나는 이내 핏자국을 따라 나머지 두 소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타티아나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타티아나의 시선은 오직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모욕을 가한 소년들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소년들은 테라스 카페를 발견하고 안심했습니다. 서둘러 카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이미 폐장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피냄새를 따라온 타티아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티아나의 탈출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과 동물원 관계자들이 급히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주변 도로와 출입구가 봉쇄되고 긴급 대응팀은 장비를 챙겨 타티아나 수색에 나섰습니다. 타티아나가 카페 쪽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소년, 입가에 피를 잔뜩 묻힌 타티아나, 그리고 풀숲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년들의 목숨은 간신히 붙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을 발견한 타티아나가 서서히 몸을 일으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탈출해 사람을 공격한 전적이 있는 호랑이는 언제든 다시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노릴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실탄을 장전하여 타티아나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총을 맞은 타티아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타티아나가 탈출하고 총을 맞아 즉사할 때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티아나의 죽음은 곧바로 미국 전역의 언론을 달궜습니다. 호랑이가 탈출해 사람을 공격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은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살아남은 소년들의 증언과 경찰의 보고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동물원의 호랑이 우리는 국제 안전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고 타티아나의 탈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3명의 소년이 지속적으로 돌과 솔방울을 던지며 타티아나를 자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자 여론은 단순한 맹수의 공격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무책임이 불러온 참사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타티아나가 보여준 선택적 공격, 즉 수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자신을 모욕한 소년들만 쫓아갔다는 사실은 고통과 분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과 소년들은 동물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안전보강공사를 약속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은 이미지 추락과 재정 압박을 버티지 못했고 몇 년 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타티아나의 탈출은 실패로 끝나지만 인간이 만든 경계와 통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억눌린 본능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철장 속에서 태어나고 콘크리트 바닥 위를 맴돌며 자신이 가진 힘조차 알 수 없었던 호랑이, 타티아나 이야기였습니다.